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아직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 상승이 경제의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를 그림에서 보시면은 예전에 높은 물가 상승률, 2000년대 초반은 5%, 4% 됐는데 최근에는 마이너스도 있고요. 1% 내외니까 아직 크게 한국에서는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그림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올해 들어서 물가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월에 2.6%, 4월에는 4%를 넘었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화, 상품물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인플레이션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물가죠. 그런데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물가 상승이 확대될 때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 여러분 아시죠?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때 그거를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물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너무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굉장히 나쁜 거고 경제에 해를 많이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한 2%, 3% 내외로 꾸준히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마일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어려워요.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물가가 여러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소비할 거를 오늘 하겠어요? 내일 하겠어요? 좀 지나야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연기합니다.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이 돼요. 그럼 소비를 연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면은 고용에 부담을 주고 소득도 저하되고 그래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디플레 공포가 더 심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유사한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경제 침체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함께 동반되는 제일 나쁜 거죠. 경제는 침체됐는데 물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침체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을 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의 회복으로 많은 부분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경제 전반적으로 소득 분배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큰 피해를 보고 그래서 소득 분배 구조가 거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자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이 유리한 때도 많고 또 다른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복잡한 현상을 일으켜요. 그런데 핵심은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실질 가치, 화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서 명목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피셔 효과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래 가치보다도 현재 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이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다 뭡니까? 귀금속입니다. 금과 은이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금은 지난 5년 동안에 40%나 올라갔어요. 은은 이보다 더 올라갔어요. 지난 5년 동안에 50%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귀금속에 베팅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는 실증적인 분석을 해보면요,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거는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상승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부문별로 영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산업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식료품, 기술, 에너지, 원자재, 생활필수품,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동반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성장주의 주식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 지속해오던 이제 금융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이 바뀌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정부도 엄청난 부채가 많아요. 그런데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 민간 부분의 빚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낮은 금리, 낮은 물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기조가 바뀌면은, 인플레이션 기조로 바뀌면은 긴축이 되고 금리 상승을 가져온다면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조정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고 이자 부담을 줄여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투자의 전설적인 인물이라 하면은 요즘에는 캐시 우드인데, 또 전형적인 인물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의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stay the course, 그냥 그대로 가라. 너무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 인플레이션에 당황하지 말고 투자 준칙을 지켜라. 이런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에 너무 동요하지 말라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인플레이션 때만 이러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어닝 파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더 길러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후생이 좋아지려면은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근무 시간 늘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기술 습득이나 이런 걸 더해서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높여서 어닝 파워를 스스로 높여라. 자기 개발하고 자기 훈련 많이 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영구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다가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